교과서를 많이들 보시네요. 교과서 복습을 좀 하고 초3 여하는 교과 복습과 방학 동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책 읽기가 또 계획이라고 합니다. 독서 및 교과서 복습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초3, 초1 아이 영어 리딩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계획이 있네요. 네. 우리 지유 어머니께서는 수학하려고 1학기 시험을 한번 보고 1학기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2학기 예습, 나머지는 선생님 수업 잘 따라가자입니다. 네. 3학년 1학기 거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계획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주 명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아이랑 약속을 해야 돼요. 굉장히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죠. 네. 자,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방학이 참 저희 이제 단톡방에 저랑 뭐 1년 넘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 정말 방학이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성적에 그 뒤집힐 때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방학 때였대요. 예. 그러니까 학기 중에서는 잘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데 방학이 끝나고 오면은 어떤 아이는 떨어져 있고 어떤 아이는 자 학기 중에는 똑같았어. 근데 방학이 되면 어떤 아이는 올라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했던 것마저 까먹고 오는 거야. 이게 또 학기 중에는 그대로다가 또 방학이 되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완전 나고 이건 나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팍 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방학에 지금 여름 방학이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좀 얘기하자면 이 계획을 당연히 공부에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 없이 공부하면은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계획을 짜야 되고 뭐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계획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구체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교재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어떤 그걸 끝나고 났을 때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교재랑 기간 첫 번째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엄밀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는 양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방학 동안에는 음, 엄밀성을 더 키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한 문제를 푸는데 정말 그 정확한 자세, 정확한 태도로 푸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양이 좀 적더라도. 그럼 선생님 이것만 하면 성적이 오르냐?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결국 성적이 오르는데 이 양은 지금 제가 학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초1부터 초5 사이더라고요. 양은 보통 초5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예. 초3 때, 제일 처음으로는 초3 때, 그리고 이제 초5 정도부터는 양적인 공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예 지금 계획을 짜보세요. 지금. 이걸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방학이 제가 일주일 또는 2주 뒤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랑 함께 이거를 좀 상의를 해서 중2 때까지는 자기 주도가 절대 아니야. 아니, 그냥 자기 주도는 원래 인간은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진짜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기 주도라는 환상으로 네가 알아서 해, 요거 안 됩니다. 자기 주도는 공부를 자기 주도로 하는 거지 어떠한 그 의지를 자기 주도로 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자기 주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1대1 PT 받는데 방법 몰라서 받는 거 아닙니다. 시간당 10만 원씩 내고 받는데 방법 몰라서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고 그 매 순간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받으러 가는 거죠. 자, 지금 교재, 기간, 엄밀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름방학 또는 하반기, 왜 이제 어느덧 1년의 반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7월이 시작됐는데 내가 올해 말까지는 이런 것들을 성과를 좀 내고 싶다. 성과는 딱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뭘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겠지만 영어 리딩을 더 한다. 약간 구체적이진 않죠. 그렇죠? 뭐 지난 학기 복습과 독서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역시 복습과 연산. 자, 책 읽기. 자, 그럼 지금 함께 메모지라든가 펴고 내가 교재가 뭐가 있지? 아이한테 필요한 교재가 뭐지? 제 강의 들으면서 검색도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또 문의도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어떤 기간에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냐. 예. 물론 정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 독서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초1일 때 소리 독서라는 낭독 독서를 하지 않았던 학생한테 이거를 하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음.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했을 때, 뭐 그 학년이 딱 맞는 정답은 있죠. 예. 그래야, 뭐랄까, 뒤처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가성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뭐 우리 아이들, 학생이 듣는 애들도 있죠. 어, 이제 사교육에 돈 쓰는 시대는 저는 한 5년 전부터 끝나가고 있다고 봐요. 어, 사교육에 예를 들면 한 과목당 200만 원씩 내고 하는 대치동 수업, 고등학교 이게 그렇게까지 어, 물론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대학을 뭐 예를 들면 진짜 수학이 5등급인데 뭐 저희 뭐 제 아는 뭐 사탐 선생님한테 월 200만 원씩 내서 정말 말 그대로 학종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대를 붙었죠. 절대로 수능으로 2대를 갈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어떠한 사교육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계로 휙 뛰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점점 더 대학을 나왔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그냥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지. 뭐 의대 빼고는 뭐 대학 나왔을 때 뭐 경찰대나 의대나 뭐 이 정도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거 빼고는 대학 나왔을 때 과연 뭐 그게 그렇게 요즘 교대도 위상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전 같지 않죠. 그렇게 돈을 쏟아 부을 만큼의 것이 많이 없어서 어떤 가성비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자기 주도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학종 공부에 대한 강의도 몇 번 했었는데 다음에도 한번 유료로 그거는 유료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가제 탐구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학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울 수 있을까? 네. 자,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오늘 처음 또 강의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항상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 목표는 명확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느냐 2단계 그 풀 수 있는지를 위해서 얘네들을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공부가 그러면 사탐하고 과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공부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내용이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뽑아 놓고요. 이거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몇 번 드린 적도 있지만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기출 문제들 내 지역에 내가 예를 들면 목동에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갈 가능성이 크다. 그 동네는 시험 난이도가 비슷해요. 예.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음, 두 번째 기준은 당연히 수능 국어입니다. 예. 수능 국어 시험지를 뽑아보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글을 읽고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위해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자, 이것들을 봐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건 좀 그 정보 접근성이 좀 낮으실 텐데 학종을 위해서는요 과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제가 다음에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넘어가지 않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유료로. 근데 이거 좀 되게 노하우가 많은 거라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독서, 예를 들면 독서라든가 뭐, 뭐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소양적인 면에서도 이런 걸 하지만 여기로 귀결돼요.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하고 글쓰기 잘했더니 학종으로 굉장히 잘 갑니다. 네. 자, 내신과 수능과 학종 이 3파전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앞으로 뭐 제가 이건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땐 10년 정도 지나면 수능은 절대평가가 되고 본고사가 부활될 거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고사라면 결국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냐. 두 번째, 얼마나 내가 철학 그리고 사회 이거에 관련된 논술을 쓸 수 있느냐. 일로 갈 텐데 요거는 아직은 뭐 지금 거의 초등학교 부모님 듣고 계시니까 아직은 조금 근데 이게 요 능력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진짜 얘가 굉장히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수능 국어가. 내가 수능 국어 문제를 작년에 만점자 28명이었고 만점 받으면 그냥 뭐 의대든 서울대든 프리패스입니다. 전국이 28명이 만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높죠.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식으로 얘네들의 정복을 하게 되는 마음을 하면 재밌는 현상은 이 내신 영어가 잡혀요. 내신 사회랑 내신 과학도 당연히 내신 국어도 잡힙니다. 수학은 별개지만 과제 탐구 보고서가 잡혀요. 이게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잡히죠. 결국에는 수학과 수능 국어 2파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목표를 가지시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너무 나중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어학원 같은 거 있죠. 어학원.
어학원을 다녔을 때 정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 잘 풀 수 있을까? 물론 영어를 잘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신다면 완전히 논해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대학을 위한 공부입니다. 네. 예. 준표야, 너 나가서 앉아서 봐. 엎드려서 보지 말고. 나은님 뭐 아이한테 이렇게 자 됐죠? 여기까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공부했던 제가 방학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났었거든요, 학교에. 정말 공부를 못했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중1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예. 성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예습해서 뭐 점수 10점, 20점 올린 게 아니라 전 과목의 점수가 팍 올라가 버리는 그런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찾는 공부를 했고 요약 메모를 하는 공부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했었는데 저는 정답이 이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세나 태도 같은 것들을 잡는 엄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문제의 시작을 찾는 공부는 뭐냐? 네.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6학년 아니 중1 때 아니야. 중3까지 포함. 자, 중3까지 다 포함입니다. 첫 번째 한자입니다. 한자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글들이 다 한자의 개념으로 시작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한자 그 능력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제가 잡고 있는 포커스는 무조건 이거죠. 여기에 써먹을 수 있는 수능 국어에 써먹을 수 있는 한자. 수능 국어의 한자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한자 공부 저랑 1000개의 개념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있을 텐데 제가 1000개의 개념어라는 수업을 하고 이걸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개념어 1000개니까 페이지 수로는 한 2000페이지 되지 않을까요? 한 개념어당 굉장히 쓸 내용이 많아서 자, 예를 들면 밀도라는 그 개념어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밀자를 한자로 제가 외울 수 있나? 아주 어렸을 땐 제가 한자를 잘하긴 했는데 이렇게 생겼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한자 모양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네. 이 한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밀자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같은 밀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밀집됐다. 인구가 밀집되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밀자와 이 밀자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 이 뜻에서 우리가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밀도가 밀집될 때의 그 밀자고 도자는 정도라는 단어를 할 때의 도자. 결국에는 이게 축약어를 얼마나 내가 풀어헤치느냐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로 정말 성적을 많이 올렸어요. 정말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의 관심 받기여서 제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제 때는 초등학교 때 시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딱 방학 동안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얘랑 똑같은 글자였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를 다 찾아서 요약하고 메모했어요. 거기 교과서에다가. 와. 근데 밀도라는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게 밀집된다라는 정도, 빽빽한 정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애랑 그냥 밀도라는 단어가 들었을 때 그냥 밀도가 새로운 단어인가? 하고 하는 애랑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업 시간 들을 때.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단어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축약어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때 제가 뭐 당연히 과학, 사회,
국어, 수학까지. 영어는 영어 문법책에 있는 한자도 봤었는데 그건 추천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찾았어요. 국어 사전으로. 근데 요즘엔 네이버 어때요? 조금만 찾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전년도, 그러니까 초등 전년도를 해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혹시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단어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이것 좀 동의하시나요? 이거를 주장하는 몇몇 국어 강사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단어마다의 그 이미지랑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어른들은요. 왜냐하면 많은 단어를 접하고 이런 단어가 한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아니까. 그죠? 근데 이 밀자랑 이 밀집이랑 같은 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이가 혹시 그러면 나가 숙제 밀렸는데 그러면 밀리다 할 때도 이 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이 어떤 빽빽함의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느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느낌은 지양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밀리다와 이 밀집에 이게 한자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막 얘기합니다. 예. 같은 밀자가 뭐 있을까? 예를 들어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항상 계획은 구체적 교재와 기간 그리고 자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학책이 더 쉬워요. 과학책을 다음 학기 거 한 권을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만 있는 한자어만 찾아서 그 한자어에 한자는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단어를 쓴다. 자, 혹시 지금 제 1000개의 개념을 안 듣고 계시는 분이나 나는 사실 집안 형편이 조금 그래서 그런 유료 수업은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단톡방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정보도 듣고 싶고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방법 너무너무 추천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리고 재밌어 해요. 네, 재밌어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간을 정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페이지를 하는데 얘가 몇 분이 걸리지? 예를 들면 이게 10분이 걸렸어. 하루에 한 페이지 하는데. 근데 과학 교과서에서 뭐 앞에 뭐 제목이니 그림이니 빼고 하는데 한 얘가 페이지 수 따졌더니 100페이지였어. 그러면 하루에 두 페이지씩 하면 50일 나오네요. 나 이거 50일 동안 끝내야겠다. 딱 됐죠. 물론 방학 동안에 이거를 책을 다 끝내는 방법도 좋은데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서 괜찮은데 10분 정도는 엄마 나 뭐 사전 찾고 같은 밀자 찾아보니까 할만해. 제목만 하는 거. 자, 이거 첫 번째 추천드리는 공부입니다. 혹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있나요? 들었고 벌써 지금 교과서를 읽어보고 뭐 교과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교과서 읽는다는 행동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요거 방식을 써죠.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몰아서 하면 안 돼.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자, 기간 할 때 좀 참고사항. 요걸 매일 잡으세요. 매일 하는 거. 우리 건우 지금 개념어 수업 듣고 있지 않나? 듣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경시 수업을 듣고 있군요. 예.
자, 그래서 이 개념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단어들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독서하느니 교과서에 있는 한자들 이런 식으로 찾는 거 딱 반년만 해보세요.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3달하고 완전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했던 사람에서 이제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었어요. 이거 첫 번째 추천입니다. 혹시 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수업 소개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얘기죠. 예, 수학. 이 수학에서 이 문제의 시작을 찾는 공부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태도 자체를 진짜 이번에는 꼭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태도냐면 수학하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걸로 끝나는 그, 그 패러다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제집 하는 사람 학원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학 문제에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개념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 어렵지만 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든 그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작을 갖고 있느냐. 예.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이법을 요약하는 거죠. 자, 풀이 요약.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리입니다. 음. 어,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또 해보는 거야. 문제를 풀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다른 과목은 워낙 게을러 갖고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진짜 잘했는데 뭐 머리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걸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그 문제를 다음에 풀 때 틀리기 싫고 수학 문제라는 게 변형이 된다는 걸 알아서 문제가 바뀌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변형돼도 풀 수 있게끔 정리한 거죠. 그 요약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수학 요약은커녕 일반적인 글도 요약 못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수학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제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 태도. 제가 쓴 책,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제가 쓴 책, 초등 수학 문해력 비밀 수업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요약한다?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나는 이거를 못 들어봤다는 거가 더 참, 아니, 왜냐면 공부가 원래 어떤 거를 그 공부한 다음에 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 양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매일 수학 듣는 아이들이나 이제 제 수업에 있는 이제 수학 수업 같은 경우가 사실 해답지를 펴놓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해답지를 아이를 보게 하냐, 펴놓고. 어. 근데 지금 당장 한번 시켜보세요. 얼마나 수학 문제를 풀고 요약을 아이들이 못하는지. 이 요약을 제가 강사들을 고용을 해서 많이 시키는데요. 이 강사들도 못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대학 나온 그 강사들, 초보 강사들은 어떤 수학 문제 푼 다음에 너가 그 품풀이에 대해서 학생한테 요약해서 줘봐. 이거를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외고 다니는 애들을 과외를 진짜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그 외고 다니는 아이들 과외를 했을 때 이걸 잘 못해요. 다 그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그렇죠? 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의 이제 숙제 같은 거 잠깐 한번 보면은 이거 지금 이 학생이 한 거죠? 예. 저는 이제 문제 이거 푸는 거 관심이 없어요. 뭐 풀면 뭐 맞히겠지 뭐. 예. 물론 제가 풀 때 줄 맞춰서 하고 번호 써서 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요약하고 이 어떤 핵심어를 남길 수 있을까? 이 언어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방학 동안에 진도와 관계없이 해볼 수 있잖아요. 꼭 어려운 문제 위주로 또는 예습할 때 위주로 한번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계속 요약 깨달음 정리라고 저는 써서 하는데 처음에는 베껴 쓰게 해요. 이걸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어떤 문제를 풀고 났을 때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뭐 기준선의 거리가 같다는 필기를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식 수학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뭐 대칭으로 이걸 그려라 했을 때 이걸 느낌으로 그리는 건데 이게 사실 이 기준선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대칭의 정의인데요. 이런 것들은 암기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다 이걸로 전부 다 풀린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정말 전부 다 풀려요. 수학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사실 수학을 저보다 잘하는 뭐 수학 선생님도 계실 테고 뭐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정말 수학이 그런 점에서 쉽죠. 왜냐면 몇 가지만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그게 내가 공부했던 거랑 연결하는 게 어렵죠. 그 연결이 어려운데 그거를 계속 훈련하는 방법도 있죠. 문제를 요약하면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처음엔 풀이를 요약하다가 진짜 어려운 건 문제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구가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이 요약이 돼서 우리 교과 과정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그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왜 우리 아이 문제 안 풀리고 어? 해답지 옆에 보게 베껴 쓰게 하냐. 제가 베껴 쓰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요약을 시키지.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건 좀 알지만 어떤 문제를 풀고 정리 이게 있어야 되죠. 예, 정리. 이게 진짜 어렵고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제가 그 책을 한 권 썼으니까 예, 그거를 조금 음,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세 번째로는 퀴즈인데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퀴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멘사 퀴즈 풀었던 친구들이 있죠. 여기 혹시 와 있나요? 우리 뭐 어디 보자. 그때 우리 서윤이도 있었던 것 같고. 멘사 퀴즈 풀었을 때 어땠어요? 재밌지 않았나요? 이 그 퀴즈를 푸는 게 건우 있었구나. 건우. 어. 그죠. 서윤이도 있었죠. 너무 재밌었고 애들 재밌어했다. 우리 민지 그리고 우리 그 민준이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 좋아하는 애라서 이런 퀴즈 같은 거를 푸는 거 되게 좋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 찾아봤다.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퀴즈를 되게 좀 좋아했는데 어, 물론 이것도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요약하려고 했고 어, 그 특히 이 퀴즈에서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 퀴즈가 많아요.
그 퀴즈를 진짜 어렸을 때 많이 풀었었는데 어, 잠깐 그때 참여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 번 딱 보고요. 딱 기억해서 다시 한번 누구한테 문제를 내게 하거나 이 기억하는 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이 위치를 기억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애 중에 약대 다니는 그 애가 있는데 너는 공부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야, 나는 공부할 때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유들을 적으면서 공부한다.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여자애인데 특히 여자애들 경우에 이런 위치 기억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아, 오빠 그렇게 해서 언제 공부를 해? 나는 그냥 이 책을 진짜 여러 번 보는데 그냥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딱 한 다음에 시험 끝나면 딱 잊어버려. 얘가 이대 나온 애고 저기 이대 약대. 아, 이대를 나왔다가 약대로 편입을 했구나. 어. 실제 이런 공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이한테 문제 그거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면 그 교과서에 거기 있었어. 끝. 뭐 그 이유나 뭐 개념 몰라 그냥. 어. 근데 이게 타고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약한 편이었어요. 저는 이유를 생각하고 연결하고 요약하고 근데 얘는 수학을 좀 못했어요. 이 수학을 못합니다 이거는. 네. 근데 암기 과목 기가 막히죠. 약대 애들은 암기 과목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아빠 나 암기 지금 과목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기억하는 연습들 이런 퀴즈 같은 거 푸는 거 굉장히 내가 어떤 걸 자세하게 봐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같이 했던 멘사 퀴즈 이 멘사 시험을 한번 보는 거 권장해요. 자기가 멘사로 IQ 상위 2% 안에 든다라는 자부심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퀴즈들을 조금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 사고력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고력 그 수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사고력하고 관찰력하고 방금 얘기했던 위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거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사고력과 관찰력을 할 수 있는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부터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관찰은 이 초등학교 1, 2학년도 할 수 있죠. 예. 사고력 문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추천 책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수십 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문제를 좋은 것만 뽑아서 아마 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퀴즈에 관련된 얘기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프로젝트 끝내기식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교과서의 한자를 딱 찾는다. 나 그 교과서 딱 끝냈어. 딱 끝내고 50일 만에 끝냈어. 50일 프로젝트 끝. 괜찮죠? 프로젝트는 보통 일주일에서 보통 6개월 정도가 좋아요. 내가 일주일 안에 이걸 끝내줬어. 또는 6개월 안에 지금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과학 교과서에 있는 한자와 관련된 걸 다 정리하는 거, 그 내용을 다 정리하는 6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6개월 지나면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학 교과서 다 한자 찾았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네. 일주일 프로젝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에 뭐 내가 수학 뭐 어느 뭐 곱셈 파트가 약했다? 그럼 곱셈 파트를 내가 이거를 3번 풀어서 이거를 누가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10초 안에 풀 수 있도록 근데 하겠다. 갖다 이런 놓으면 숫자로 그거 아니야. 나은님 마이크 좀 엄마한테 꺼주세요. 맡긴 거였어.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6개월, 일주일. 지금 저랑 영문법 그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영문법 프로젝트. 영문법이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 그 학교 그 영어 시험 잘 보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질질 끌고 뭐 몇 년씩 공부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3개월로 초등학교 전 과정 영문법 끝내기. 그냥 그 문법 책에 있는 거. 자, 제가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쫙 설명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듣고 필기를 해. 그리고 다시 얘를 프린트해. 그래서 내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백지에다 써보는 거야. 이게 끝. 자, 제가 방식을 굉장히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방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영어는 왜 그렇게 공부하냐? 영어는 그냥 이 영문법은요, 그냥 학교 시험 잘 보려고 빠르게 끝내고 가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끝냅니다. 이거 끝나면 중학교 6개월, 3개월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냥 중학교 거까지 영문법이 끝나는데 고등학교 영문법이 다르다? 거의 안 달라요. 이거 충분히 그때 가서 해도 돼. 영문법을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리딩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영문법을 공부했다면 그걸 가지고서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겠죠. 이거 빨리 끝내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프로젝트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딱딱 끝내버리는 거. 예. 훈련식 공부라고 돼 있는데, 자, 이해보다 반복과 형식을 지키려는 공부.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예. 어떤 걸 이해한다? 뭐 이해 좋죠. 저도 이해식 공부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아니에요. 공부는 훈련식으로 가야 돼. 내가 이걸 몇 번 반복하겠다. 내가 어떤 그 형식을 지키겠다. 아까 제가 수학 얘기할 때 어때요? 나는 이제부터 이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밑에다가 항상 정리해서 쓰는 습관을 들여서 형식을 지키겠다. 모든 문제를 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 훈련이 되죠. 지금 저랑 초등 경시반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문제 풀고 저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지문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연결되는 거 이것만 죽도록 반년을 시킵니다. 이게 독해의 핵심이더군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 맞고 틀리고 아니라 내가 타당한 근거 글쓰기를 하느냐. 이것만 이거를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지 이걸 맞았냐 안 맞았냐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것만 하면 답은 맞게 되니까. 그렇죠? 이 반복과 형식 이런 걸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반복하냐면 예습으로 먼저 한번 풀게 하고 제가 수업 때 한번 따라쓰게 하고 다음날 이거를 백지에 놓고 또 한번 해. 완전히 계속 반복하는 거야. 훈련식 공부. 예. 정리식 공부, 이해보다 남기려고 하는 공부. 자, 공부를 했을 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옆에 뭔가 메모가 있어야 돼요. 계속. 제가 지금 중등 문해력 수업 하는데 지금 한 지가 한 3개월 넘었죠. 우리 여기 지금 도윤이 어머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읽고 이거 물론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죠. 그 중학교 이건 3학년 과정인데 과학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읽고 무언가를 너가 쓰기만 해라. 하지만 안 쓰면 안 된다. 얘를 다시 한번 내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기만 해라. 이것만 계속 잔소리해요. 그러면 이걸 이해 못했는데 이거 쓰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제가 시범을 또 보이죠. 그리고 교정을 또 해요. 그리고 이해도 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렇게 누군가 잘하는 멘토 거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롭고 모르는 글이 나와도 내 머릿속이 이렇게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공부는. 진짜로 그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요? 중등 문해력이요?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요약하고 글 읽는 교과서 지문입니다. 이거. 아이고. 교과서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거. 초등 수업
수업도 있죠. 예, 초등 수업 있습니다. 초등 수업은 경시랑 예, 과학이랑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방학에 자, 지금 한번 채팅창에다가 눈앞에 보이는 교재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방식을 얘기했어요. 제가 말한 게 지금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최소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공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아이들은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해드렸던 방식들 그리고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봐야겠다. 근데 이 계획을 아이랑 함께 한 2, 30분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투자하세요. 그래서 야, 우리 교재 이거 있는데 너가 수학이 좀 약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 문제를 한번 한 페이지 풀고 정답만 내는 게 아니라 문제 푼 다음에 그거를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나왔는지 이렇게 단원명이라도 써보자. 왜냐하면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 애가 한 페이지 하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보고 야, 그럼 우리 하루에 30분씩 50일만 해보자. 딱 나오겠죠. 방식 정해졌고 교재 정해졌고 기간 정해졌죠.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방식이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그냥 난 머릿속으로 깊게 생각하기 나 이런 말 정말 싫어해. 부사어 쓰는 거 정말 싫어.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도윤이 어머님 계셨구나. 중등 문해력 수업도 듣고 초등경시 수업도 듣는데 사실 이게 두 개 다 들어서 6학년 아이인데 약간 중복이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떨까 아직 요렇게 두 개 듣는 학생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 했는데 또 다행히 더 워낙에 열심히 하니까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고 예, 점점 좋아져요. 점점 요약하는 게 점점 좋아지고 대답 물어보면 질문하면 다 바로 나오거든요. 대답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뀌는 거. 초등경시는 계속 그 정답 근거 글쓰기 하는 거 위주로 하고 중등 문해력은 글을 읽고 깡그리 기억해내는 연습 그런 연습 위주로 하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예. 지금 한 3개월 넘게 했죠. 3개월 정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3 정도 되면 사교육을 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종이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빨리 탐구 보고서 쓰러 당겨야 돼요. 이거. 네. 자, 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채팅창에다가 우리 아이 이번 방학 이제 시작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시간도 있고 나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질문 좀 있을까요? 제가 한 50분 정도 예상했는데 요약을 너무 못해요. 이거 진짜 몇 학년이죠? 개념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휘 위주로 정리하면 될까요? 요약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못하면 제 수업 하나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개념 수업 나연이 잘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어휘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나연이. 어휘력은 괜찮았어요. 근데 요약은 그 개념 수업 요약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녹화본 수업이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주거든요. 과학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줄로 요약을 해요. 그 강의 녹화본 강의 계속 들려주면 됩니다. 그거 일단 위주로 해보세요. 제 수업 들으니까. 어휘력은 전 초3 치곤 괜찮았어요. 많이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글짓기 우리 배진아님 몇 학년이죠? 저는 글짓기보다는 필사를 먼저 좀 초등학생이라면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그림을 보고 기억을 해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기억해서 그리는 거죠. 마치 내가 여기 있는 프로젝트 끝내기 공부, 뭐 훈련식 공부, 정리식 공부 이 세 개를 딱 읽고
딱 기억해서 필사하는 거예요. 백지해 놓고. 저는 하여간 백지해 놓고 쓰는 건 최고의 공부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공부를 하려 했었지. 훈련식으로 공부를 했었지. 잠깐만. 세 번째 뭐였더라? 이게 뭐였는데 기억 안 나는데? 정리식 공부.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해식 공부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학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 이런 수준 좀 유치하다 싶으면 제가 탐구 보고서 쓰기 있죠. 이걸 해야 돼요. 요거 내가 강의 유료로 제가 이번 달 안에 할게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글쓰기는 내가 가제 탐구 보고서 쓰는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트롤리, 예를 들면 기차가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한 명이 죽고 이쪽 가면 5명이 죽은데 내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노선을 바꾸겠느냐. 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짬뽕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글쓰기죠. 근데 과제 탐구 보고서식으로 써야 돼요. 왜? 고등학교 때 이걸 요구하니까. 수행평가로. 그게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서 대학에서, 예를 들면 한양대나 서강대 이런 애들은 수능을 안 보고 이 학종만 보고 완전 뽑는 애들 정말 많고, 서울대는 진짜 무조건 학종 전형이고요. 초3 남아, 초 남아, 사회과학 교과서 복습 읽고 메모하기 계획하고 선생님 개념 수업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대체 가능합니다. 네, 대체 가능해요. 과학 반년, 사회 반년, 국어, 수학 반년, 이렇게 18개월 과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과학 정도만 이제 느낌 잡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유형 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 서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형 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 유형 문제는 쉬운 건데 글 읽는 거를 봐야 돼요. 문제를 요약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문제를 기억할 수 있는지,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걸 아이들은 시각 주의력이 안 좋아서 문제를 방금 읽고 백지 놓고 문제 다시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제 수학, 초등 수학, 이 책 이름 초등 수학 문해력 비밀 수업, 그 책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초육 남아 요약하는 수업 어떻게 조인하는 게 좋을까요? 초육 남아, 남자아이. 중등 겐톡 한번 주세요. 중등 문해력도 좋고 초등 경시도 좋고, 6학년이라서 초등 과학은 별로고요. 근데 초등 중등 문해력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니까. 예. 네, 녹화본 강의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과학 매일매일 요약하는 거거든요. 매일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 돼서 다른 글을 읽었을 때도 그 방식으로 하고 싶어져야 돼요. 예. 한교 어머님이구나. 잠깐만. 한교 어머님. 어떤 질문? 한교, 영어부터 하고 얘기하죠. 영어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 근데 수액 다음에 할 때 과제 탐구 보고서 수업할 때 한번 아이랑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교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서. 초육 여아 개념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번 문의 주시고요. 네. 초육들이 많네요. 초육 학부모들이 진짜 많네요. 오호. 초육이 좀 많으면 중등 문해력을 지금 3개월 나갔는데 중간 합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봐서, 안 가능하면 제가 반을 하나 좀 더 만들든가 해보겠습니다. 문의 한번 주세요. 백지필사 초음 한교 엄마 글짓기 안 되는 태요. 저기 한교는 백지필사 잘해요. 예, 제가 시켜보니까 아이가 잘하더군요. 머리도 좋고. 글짓기는 제가 가제 탐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남아 개념화 프로젝트 수업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겐토. 어제 처음 알게 되어 공부 습관 문해력 비밀수첩 구매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사를 시킨다면 문학 상관없이 한 문단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무조건 비문학 해야 됩니다. 문학은 그냥 좀 그냥 글을 수려하게 쓰는 거고,
비문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약간 어려운 거.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과학책 이런 거, 과학 교과서. 그래서 너무 그 두꺼운 책 말고요. 과학 교과서에 뭐 한 단원 정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초5 남아 수학 문제 읽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고쳐야 돼. 그림 그리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 책 꼭 봐주세요. 비주얼 싱킹. 우리 제 수학 수업 자체가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하니까 제 수학 수업 개설되면 꼭 한번 신청해 주세요. 네. 민준이는 초 사회 교과서랑 중2 과학 개념 하다가 중단했는데 방학 때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민준이. 음, 음. 민준이는 워낙 자기주도가 잘 되는 아이라서 이거 한 거 마무리하면 좋은데 공부법을 아이가 알고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팍팍 치고 나가면서 확 끝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학 저랑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해력도 좋고 그 시키는 것들을 잘 하니까 사회는 초6 거까지만 끝내고 과학은 중3 거까지 끝냈으면 좋겠고요. 수학은 당연히 계속 치고 나가야 되고 영어 실력이 어떨지 모르겠네. 하여간 수학을 계속 치고 나가시고요. 예. 사회는 뭐 6학년 거까지 빠르게 보시고 중3 거 과학까지도 빠르게 제가 뭐 했던 거 위주로 방식은 이제 알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 내용을 배우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학을 더 심도 있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등분해력 뭐 해도 좋긴 좋은데요. 네, 질문. 초3 수업의 비주얼 싱킹 수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겐톡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겐톡 문의 한번 주시고요. 겐톡 겐톡으로 문의를 우리 아이 지금 방학 때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그 상황에 맞게 뭐 제 수업을 추천하든 아니면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든 할 테니까 저기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그 단톡방에다 문의 주셔도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페이지를 딱 찍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한다. 몇 학년이고 뭘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로만 20년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아예 뭐 한 것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네. 오늘 어떻게 좀 방학 계획 세우시는 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음, 계획 세우는 거. 단톡방에다가도 한번 그 계획 세우게 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 못해요. 좀 세우는 게 어렵다 하면 제 책, 공부의 습관 책 구매하셔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좀 보시고 어, 그리고 좀 홍보를 하자면 그 퀴즈 요거 IQ 높이는 공부 사고력하고 관찰력 기르는 수업 초등학교 한 1학년부터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매주 월요일 7시에 다음 주부터 할 생각입니다. 혹시 7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거 하고 나서 멘사 시험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애들 다 멘사로 만들 겁니다. 네. IQ 높군. 공부의 습관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용이라서요. 이거 혼자서 따라가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엄마가 무조건 옆에서 붙어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쓴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 멘사에서 6학년 참여 괜찮죠? 가능합니다. 네. 아마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고력하고 관찰력. 네.
자, 비 오는 밤 잘 쉬시고 우리 또 단톡방에 많이 소통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들 2학년 가능합니다. 멘사 수업. 멘사 수업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도형 보고 맞히는 거. 근데 초등학교 2학년들 다 같이 했었어요. 네. 곱셈은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2학년 빨리 곱셈 해야 됩니다. 네. 2학년 1학기 때 곱셈이 있는데 왜 못하지?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소통 과제 탐구 보고서 쓰는 거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겐톡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겐톡으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